오늘은 장성엽 선수 특집입니다. 미스터 충남피아에 밀려서 흥행을 제가 볼 때는 실패했다. 미스터 충남피아의 흥행에 비해서 뉴욕 프로쇼의 흥행은 사실 실패한 흥행이 되었다. 이렇게 보이고 1부는 장성엽 선수 이전에 과연 어떤 선수들이 뉴욕 프로에서 활약을 했는지 그거를 간단하게 알아볼 거고요. 2부는 22년도 뉴욕 프로쇼에서 2위를 한 장성엽 선수와 저번 주 뉴욕 프로쇼에서 5위를 기록한 장성엽 선수를 비교해보는 컨텐츠 갖도록 하고요. 3부는 2023년 뉴욕 프로쇼 1위 선수 캐리스 바조, 2위 선수 디에고 선수와 이제 5위를 한 장성엽 선수를 비교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장성엽 선수 이전에도 뉴욕 프로쇼에서 활약한 선수들이 몇 분 계시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선수분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2015년도 8년 전 뉴욕 프로쇼에서 활약을 했던 김준호 선생님의 모습을 먼저 보겠습니다. 김준호 선생님의 어떻게 보면은 전성기였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때 이제 김준호 선생님이 2위를 기록하셨어요. 장성엽 선수가 2022년에 뉴욕 프로쇼에서 2등을 했거든요. 김준호 선생님도 동일하게 2015년도에 뉴욕 프로쇼에서 2등을 했어요. 실제로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2on2라는 게 212파운드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만 출전할 수 있는 시합인데 김준호 선생님이 아마 이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10kg 정도 제한 체중이 모자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제한 체중이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뉴욕 프로쇼에서 2등을 했던 겁니다. 아마 사이즈가 조금만 컸다면은 진짜로 1등을 했을 거예요. 정말 굉장히 잘 만든 몸이죠. 그리고 이제 김준호 선생님의 그 특징이 전부 나와 있는 요 한 장의 사진. 두툼한 이두. 요즘 2on2 보디빌더에 비해서는 두툼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툼한 이두 너무 좋고 특히 이제 전형적으로 넓은 광배근. 아마 국내 보디빌더 중에 가장 넓은 광배근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제가 비교를 해봤을 때 광배근 자체가 김준호 선생님보다 큰 사람은 아직까지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쁜 그 광배 라인을 가지고 있고 이 광배 자체가 거의 골반까지 이어지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프레임의 광배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체를 보면은 사실 요즘 선수들 괴물 같은 컨디셔닝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보다는 데피니션이 떨어지는 건 맞아요. 하지만 파이는 세퍼레이션, 그러니까 근육 하나하나가 파이는 세퍼레이션은 어떤 선수 못지않죠. 전면의 하체 자체가 내전근부 상부, 요 내전근 상부가 깊숙하게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대퇴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넓진 않은데 넓어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죠. 그리고 특히 김준호 선생님의 전매 특허는 이 봉공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봉공근 자체가 이 ASIS라고 하는 요 뼈에서 시작이 되는데 정말 깊숙하게 봉공근이 자리가 잡혀 있고 하나하나가 깊숙하게 파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의 밸런스 그리고 아름다움으로 어떻게 보면은 뉴욕 프로쇼에서 15년도에 2등을 했던 거죠. 제한 체중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김준호 선생님의 머슬 아카데미 제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머슬 아카데미 운영하실 당시에 김준호 선생님이 대한 보디빌딩 협회에서 제재를 받아서 시합을 아예 못 나가고 계셨고 제가 이제 머슬 아카데미를 2003년도에 졸업을 했는데 그 2003년도 당시에도 김준호 선생님은 굉장한 벌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김준호 선생님이 선수 생활을 하지 않은 기간이 10년이 넘는데 그 기간 동안 IFBB 쪽으로 시합을 뛰었다면 아마 올림피아 탑5 안쪽으로는 충분히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아쉽죠. 다음 사이드 체스트를 보면은 그냥 완전하죠. 완벽하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김준호 선생님이 키가 작기 때문에 그 작은 키에 비해서 머리가 작은 건 아니에요. 본인의 키 대비 평범한 두상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 어깨와 팔, 가슴 전반적인 쉐입 특히 외측광근이 갈라지는 이 쉐입들도 너무 이쁘죠. 그래서 동양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의 밸런스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골반의 위치를 보면은 골반의 위치가 지금 여기죠. 이 팔 위치에 골반의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가 길고 상체는 짧은 전형적인 이제 서양인 체형으로 보이는 거죠. 말 그대로 이런 탈동양인 체형의 선수가 과거에는 없었거든요. 거의 없었어요. 과거에. 근데 그런 체형을 가지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사이드 체스트. 그리고 이제 백더블 같은 경우에는 팔과 어깨 요 라인까지는 완벽하고 광배근 상부까지도 완벽한데 항상 고질적으로 김준호 선생님의 발목을 잡았던 부분이 이제 요 파트죠. 엉덩이와 햄스트링. 미스터 충남피아에서도 한주먹 씨가 요 파트에서 굉장히 까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 파트는 김준호 선생님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즈 자체도 발바닥 모양을 보면은 일자로 찍고 있죠. 발가락을 일자로 이렇게 찍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찍으면은 엉덩이에 수축이 안 걸려요. 제대로. 그러니까 이 발이 바깥으로 더 돌아야 됩니다.
대퇴골 입장에서 외회전이 훨씬 더 많이 걸려야 되는데 외회전을 걸지 않은 것도 이제 포징적인 실수였던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그리고 옛날 대보엽 선수분들이 아무래도 둔근하고 햄스트링 훈련을 좀 게을리한 감이 있어요. 둔근하고 햄스트링은 그때 당시에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등은 정말 압도적이죠. 엉덩이 파트 햄스트링 제외하고 요 상부만 봤을 때는 백더블이 정말 완벽한 백더블인데 하부에서 마이너스가 좀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매 특허,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그 김준호 선생님 포즈인데 진짜 이쁘죠. 완벽한 엑스테이, 하체 넓은 하체, 넓은 광배근, X로 쫙 뻗어지고, 만약에 여기서 그 김준호 선생님이 허리가 더 얇았다면, 김준호 선생님의 허리통은 이 얇은 편은 아니에요. 허리통은 좀 두꺼운데 광배가 워낙 좋기 때문에 쉐입이 좋아 보이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허리통이 진짜 얇은 체형이었다면 더 뒤졌겠죠. 현대의 클래식 피지크처럼 정말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허리통이 그렇진 못했다. 하지만 이제 너무나 이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하체 같은 경우에도 봉공근하고 이 경계, 그러니까 봉공근의 경계가 진짜 예술이에요. 단점으로 뽑자면은 이제 이 내전근에 비해서 외측관근이 살짝 작아요. 만약에 여기서 외측관근이 내전근만큼의 볼륨을 가지고 있었다면 더 엑스테이프가 훨씬 더 풍부해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완벽한 그런 포징이죠. 그리고 포징 자체가 완벽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시그니처 포즈죠. 아놀드가 즐겨했던 요 포즈. 훌륭한 컨디셔닝과 훌륭한 쉐입으로 김준호 선생님이 2015년도 당시에 2등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좋아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손성준 선수와 비교해서 살짝 제가 단점을 많이 얘기했던 조남은 선수입니다. 조남은 선수 같은 경우에는 17년도 뉴욕 프로쇼에서 13등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순위가 아쉽기는 하거든요. 왜 아쉽냐면은 이제 조남은 선수가 사실 저는 훨씬 더 높은 순위를 받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조남은 선수 같은 경우에 요때 컨디셔닝을 조금 실패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의 편파도 있었어요. 실제로 이제 다른 선수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조남은 선수의 순위가 훨씬 더 높아야 됐을 거라고 저도 예측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몸에 비해서는 낮은 순위를 받기는 했어요, 뉴욕 프로쇼에서. 하지만 뉴욕 프로쇼에서 17년도에 13위를 받았을 때 이 조남은 선수의 진짜 몸은 사실 뉴욕 프로쇼 때가 아니에요. 토론토 프로쇼 때 조남은 선수가 똑같이 17년도거든요 17년도에 토론토 프로쇼의 조남은 선수의 모습을 보면은 이때가 진짜 컨디셔닝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 사진이 17년도 토론토 프로쇼에서 2등을 했던 조남은 선수예요. 제가 볼 때는 그 토론토에서 1등을 줘도 무방하다고 봤는데 2등을 줬거든요. 보면은 이제 완벽하죠 진짜. 컨디셔닝 살벌하고. 그리고 이제 이 하체 보시면은 그 조남은 선수 하체를 보면은 요즘에는 김강민 선수 하체가 떠올라. 김강민 선수가 이제는 조남은 선수만큼 비정상적으로 대퇴가 커졌기 때문에 정말로 뭐랄까 하체 괴물, 대퇴 괴물 하면은 조남은이었죠. 이때 당시에는 조남은의 대퇴 사두가 그냥 국내에 있는 모든 선수를 통틀어서 제일 좋았었어요. 하지만 상체가 하체만큼 좋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 언밸런스한 모습은 있었지만, 이때 토론토 프로쇼 때는 사실 상체도 하체만큼 굉장히 보완을 많이 하고 아주 잘해 오셨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얻었던 거죠. 김준호 선수 상체에 조남은 선수 하체 붙이면 세계 1등 맞아요. 레알 진짜 토론토에서 1등 찍고도 남았을 거죠 그거는. 그리고 이 토론토 프로 때는 진짜 컨디셔닝도 완벽했어요. 컨디셔닝 완벽했고, 백에서는 근데 좀 약하죠. 백은 좀 약한데 이 둔근하고 햄스트링하고 뒤에서 보는 이 하체도 조남은 선수는 진짜 완벽했습니다. 하체는 올타임 레전드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조남은 선수의 하체는 정말 괴물 같기 때문에 되게 좋아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었는데, 예전에 MN이었나 손성준 선수랑 시합을 한번 뛰셨는데 손성준 선수가 조남은 선수에 비해서 너무 압도적으로 커서 제가 그때 아빠와 아들 같다 이런 평가를 남기기도 했었죠. 그 시합에서는 실제로 좀 아빠와 아들 같은 느낌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김준호 선생님 등을 보고 나서 조남은 선생님 등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조남은 선수의 등이 좁아 보이는 건 사실이죠. 김준호 선생님은 워낙 등이 좋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하체는 뭐 완벽합니다. 그래서 조남은 선수가 뉴욕 프로에서는 13등, 토론토 때보다 조명 차이도 있기는 하지만 디테일이 좀 많이 떨어지기는 하죠. 광배가 정말 짧고,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조남은 선수의 요 짧은 광배는 여기서 지금 광배근이 끝나는 거거든요. 이거는 무슨 짓을 해도 이 조남은 선수가 요 하부 파트에는 광배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건 타고난 거기 때문에. 아쉽지만은 17년도 당시에 뉴욕 프로쇼에서 13등, 그리고 토론토 프로쇼에서는 정말 완벽한 컨디셔닝으로
정도 2등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아마 이 17년도에 올림피아를 가셨을 거예요. 이렇게 좋았던, 정말 좋았던 선수들이 뉴욕 프로쇼에서 있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2년도에 장성엽 선수는 김준호 선생님하고 마찬가지로 순위가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은 뉴욕 프로쇼, 세계 3대 프로쇼라고 불리는 그 뉴욕 프로쇼에서 이 선수는 1등도 할 수 있다,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때 당시에 보면은 뭐 팔은 정말 압도적이에요.